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오전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계약서와 서류들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그날이니까요. 3년 동안 기다려온 그날.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는 사이로 벽시계가 삼시를 가리켰어요. 곧 그가 올 시간이었죠. 대표님, 김준호 원장님 오셨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오늘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웃을 필요가 없으니까.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준호. 제 전 남편이자 제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었죠. 달라진 제 모습 때문인지 그는 한 번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장 차림에 자신감 있는 모습에 눈치채지 못했죠. 안녕하세요. 윤부동산 대표님. 김준호입니다. K타워 3층 임대 계약 갱신건으로 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즐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김 원장님. 저는 윤부동산 대표 윤서희입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눈이 크게 떠지고 입이 벌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고 안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서희?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준호 씨.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의 당혹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3년간의 아픔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저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제법 여유로운 집안에서 자란 덕에 큰 고생 없이 자랐죠.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셨어요.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건물을 사모으시며 윤부동산이라는 회사를 일구셨죠. 대학병원 전공이었던 김준호를 만난 건 소개팅을 통해서였어요. 그는 지적이고 성실했으며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졌죠.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고 준호가 전공의 생활을 마치고 개원을 준비할 때까지 알뜰하게 살았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개업할 때 친정에서 도움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서러울까? 니네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봤어? 처음엔 은근한 암시였다가 점점 노골적인 요구가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어머니의 말을 제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도 병원 개업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듯 했죠. 결국 아버지께 상담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죠. 우리 서희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니?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장기 계약은 안 돼. 3년만 해보고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아버지는 당신의 건물 중 하나인 K타워의 3층을 준호의 병원으로 내어주셨어요. 임대료는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했죠. 계약서에는 김준호 신경외과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3년 단기 계약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준호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죠. 그렇게 준호의 병원은 문을 열었고 좋은 위치 덕분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원이 안정되어 가던 그때 아버지께 암 진단이 내려졌어요. 급작스러운 발병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준호도 처음엔 많이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일을 핑계로 발길이 뜸해졌죠. 병상에서 아버지는 제게 속삭이셨어요. 서희야, 내가 없어도 너는 잘할 거야. 모든 준비를 해뒀으니까.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을 공증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신 상태였죠. 그렇게 4개월간의 투병 끝에 아버지는 영원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 목소리에서 이미 예감이 왔어요. 사실 우리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가 이어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린 오래전부터 멀어졌잖아. 네가 아버님 간호한다고 나를 신경 쓸 시간도 없었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그를 소홀히 했다고요? 아픈 아버지를 돌보느라 정신없던 내가. 그리고 사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생겼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얘 들었지? 이제 우리 집안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솔직히 내 아빠가 돌아가시니 이제 너희 집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병원도 어차피 우리 준호 명의고. 그날 밤 저는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 집에 돌아오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제 짐은 문 앞에 던져져 있었어요. 절망감에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죠. 윤서희님, 고인의 유언장 낭독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윤서희님, 고인께서는 생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윤 부동산의 모든 자산과 경영권을 당신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총 4개 건물과 회사 지분 100%가 모두 당신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아무 말씀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K타워 3층의 임대계약에 관해서인데요.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김준호 씨와의 계약은 3년 단기 계약이었습니다. 3개월 후면 만료됩니다. 계약 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건물주인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났어요. 모든 준비를 해뒀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위해 한 발 앞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관련 공부도 열심히 했죠. 작은 회사였기에 직원도 몇 명 없었지만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며 함께 회사를 꾸려나갔어요. 특히 아버지 밑에서 오래 일하셨던 김 실장님의 도움이 컸죠. 서희 씨,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배워가면 돼. 김 실장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어느새 3년이 흘렀고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누구와도 협상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죠. 준호와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러 흘리지 않았어요. 다만 계약 만료 3개월 전 일반적인 절차대로 갱신 안내문을 보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앉으세요, 김 원장님. 준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 모르셨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와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제 소유가 된 거죠. 아, 이 건물이 아버지 소유였던 건 몰랐죠? 준호의 눈에서 당혹감이 번졌어요. 저는 서류 한 장을 그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죠? 지금까지 30% 할인된 임대료를 내셨는데 이제는 정상 시세로 올리려고 합니다. 시중 감정가를 받아본 결과 약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희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야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데요?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 저를 버린 거요?
아니면 제 등 뒤에서 바람을 피운 거요? 아, 제가 알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내쫓은 게 미안한 거겠죠?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오래?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와이프고요. 그 사이 그 여자와 결혼했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서희입니다. 윤부동산 대표죠.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곧 준호를 쳐다봤죠. 서희? 그 서희?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무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미란 씨, 자리에 앉으세요. 어차피 중요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으니까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준호 옆에 앉았어요. 뭔데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병원 임대료 인상 이야기야. 서희가. 아니, 윤 대표님이 50% 올리겠다고.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0%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도 대출 갚느라 겨우겨우 버티는데. 이제야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나 봐요. 대출이요? 병원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잘 되긴요. 준호 오빠가 새 장비 드린다고 무리하게 대출받고 또 다른 지점 내겠다고 또 빚내고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준호가 그녀의 팔을 꼬집었어요. 미란아, 그만.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것이더군요. 그렇군요. 사실 K타워 리모델링 계획도 있거든요. 3층도 포함되죠. 그런데 리모델링 후에는 임대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얼마나 오르는데? 약 80% 정도요. 하지만 지금 계약을 갱신하면 50% 인상만으로 2년간 유지해 드릴 수 있어요. 미란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린 지금도 빚이 많은데?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네, 계약이 끝나면 나가시거나 인상된 임대료를 내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제 건물에 있는 당신 병원이니까요.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어주신 거고요. 이제 미란도 울음을 멈추고 준호를 쳐다봤어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우리가 정상 시세 내고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건물이 전 와이프 건물이었어? 준호 씨, 당신은 지난 3년간 시세보다 30%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해 오셨어요. 그건 전적으로 제 아버지의 호의였죠. 당신이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아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자, 이제 결정하세요. 계약을 갱신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실 건지. 미란이 조용히 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어떡해? 우린 이사할 돈도 없는데?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를 쳐다봤어요. 서희야, 제발. 우리 좀 더 이야기해보자. 시간을 좀 줘.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일어섰어요. 결정은 일주일 내로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당신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분이 사시는 빌라도 저희 건물이거든요. 관리비 체납 문제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준호와 미란의 충격받은 표정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50% 인상된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아마도 다른 대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러 왔을 때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는 묵묵히 서명했어요. 펜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죠. 서희야. 정말 미안해.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 버림받을 줄은요.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난 정말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어머니가 자꾸 압박하고 변명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일 뿐이니까요. 앞으로 임대료 연체되지 않게 잘 부탁드려요. 준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희야, 나는 정말 후회해.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후회는 이제 소용없어요. 준호 씨. 그가 문을 나선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기분이었죠. 완벽한 복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사랑도 없었죠. 그저 한 명의 임차인일 뿐이었어요. 몇 개월 후 결국 준호 씨의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어요.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했나 봐요. 무리한 투자를 한 결과였겠죠. 시어머니도 빌라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강한 여성이 되었죠. 운전하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년 전 그 상처받은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이제 저는 윤서희, 윤부동산의 대표이자 제 인생의 주인공이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